지금부터 맥베스 해설 두 번째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맥베스 이야기를 통해 셰익스피어가 독자에게 전하려는 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본다. 네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자. 첫째, 불행의 시작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그것은 마녀를 만나서 운명에 대해 전해들은 시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덩컨왕을 시해하려고 모의하고 결국 시해한 사태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마녀들은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했다. 그 누설로 인해 맥베스는 비극을 맞이한 것이다. 그러니 마녀들에게도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 하지만 누가 마녀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으랴. 결국 마녀들의 예언을 곧이곧대로 믿고 감행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리라. 그는 자연스레 왕위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왕을 살해하여 왕이 된다. 피할 수 없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므로 불행은 스스로의 욕심으로 인한 선택에서 비롯된다. 결국 맥베스는 운명이라는 미신에 기반을 두고 행동을 합리화하면서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따라서 잘못된 판단에 의한 파장은 컸던 것이다. 둘째, 자신의 행동에서 어긋난 부분을 추후 치유하려 했는가 이다. 맥베스는 아내와의 모에 동참하고 행동을 취해 왕이 되었지만 양심에 의해 끊임없는 후회를 하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운명이라는 늪에 빠진다. 이어 마녀를 찾아가서 자신에 대한 미래의 예언을 듣고자 한다. 마녀들은 거짓을 고하지 않지만 이야기하지 말아야 할 천기를 누설한다. 맥베스는 천기 누설이 마녀들의 본질임을 알지 못하고 그녀들을 신뢰하고 인간의 판단을 등한시한다. 마녀들에게 들은 첫 번째 예언은 파이프의 영주인 맥더프를 조심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예언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는 맥베스를 해칠 힘이 없으니 두려울 것이 없다. 그러니 신경 쓰지 말고 싸우라는 것이었으며,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은 보남숲이 궁전 앞으로 걸어오지 않는 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다. 그는 예언을 굳게 믿는다. 이런 믿음은 군대가 이동한다는 것을 속이기 위해 병사들에게 나뭇가지를 머리에 꽂게 한 멜컴 왕자의 지혜와 맥베스와 맥더프가 마지막으로 싸울 때 맥더프가 자신은 제왕절개를 통해 태어났다는 고백 때문에 처절하게 무너진다. 이로써 결국 맥더프에게 죽게 된다. 셋째, 맥베스가 직접 겪은 불행을 종합하면 결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처음 맥베스의 작품을 접하면 마녀들의 운명으로 인해 그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이야기처럼 보인다. 그러나 좀 더 상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모든 건 맥베스가 자신의 운명을 맹신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결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맥베스는 제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 그는 제왕의 자질을 이미 잃어버렸다. 물론 현명한 왕이라면 국가의 사안에 관해 자기 생각보다는 사람들의 조언을 중요시하고 신중한 판단으로 한 나라를 이끌어가야 한다. 그러나 아내와의 의논 하나만으로 귀와 눈을 잠그고 현명하지 못한 판단을 하게 되어 역사에 남을 비극의 왕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
현명한 왕비가 아내였다면 맥베스 이야기가 더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비극을 통해 교훈을 얻게 된다. 예를 들어서 맥베스에 나오는 장면 중에서 세 마녀가 유령들을 불러서 예언을 들려주는 장면이 나온다. 이때 세 가지 예언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맥더프를 조심하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두 번째 예언인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맥베스를 살아야 하지 못할 것이고 결국 맥더프만이 제왕절개로 태어났으니 유일하게 그를 죽일 수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또한 세 번째 예언인 버남숲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맥베스 군대가 패배하지 않는다는 예언도 나온다. 하지만 맥베스는 두 번째와 세 번째만 기억하고 첫 번째 예언은 소홀히 한다.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맥베스가 너에게 도대체 어떤 신통력이 있는지 말해다오 하니까 마녀일이 마음을 익히 알고 있으니 잠잘것 계시오. 홀령 1이 맥베스 파이프의 영지인 맥베스를 조심하라. 맥더프를 조심하라. 이제 할 일은 끝났으니 보내다오. 가마솥 속으로 사라진다. 맥베스 누군지는 모르지만 정말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걸 잘 지적해 주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더. 마녀일 아니 절대 명령해서는 안 돼요. 아까보다 더 강력한 힘을 느끼게 하는 홀령이 왔어요. 천둥이 치고 피투성이가 된 갓난아이 모습의 환영2 맥더프를 상징하고 제왕절개로 갓 태어난 아이의 모습이다. 가 등장한다. 맥베스야. 다음 장입니다. 맥베스가 귀가 셋이면 세 귀를 모두 쫑긋 세우리라. 환영투 잔인하고 대담하게 행하라. 인간의 힘 따위는 코웃음을 치며 비웃어라.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 가운데 맥베스를 해칠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면서 사라집니다. 맥베스 이제 맥더프 이놈 목숨을 붙이고 있거라. 두려워할 내가 아니니라.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를 망치지 않으려면 운명에게 등처를 받아두어야겠다. 맥더프 내 목숨은 이 손에 달렸다. 짐은 이제 겁쟁이 근성을 버리고 천둥 속에서조차 편히 잠을 잘 수 있을 것이다. 또 천둥이 치자 갓난아기의 모습을 하는 환영3 덩컨의 아들 멜컴을 상징이 등장한다. 저건 도대체 뭐야? 이마에 금태를 두른 걸 보니 제왕을 나타내는구만. 마녀일동이 쉿 절대 말을 해서는 안 돼요. 홀령3 사자처럼 담대하라. 누가 신경을 건들든 능멸을 하든 어디서 모반을 꾀하든 걱정하지 마라. 버남의 큰 수풀이 던신인 언덕으로 맥베스를 대적하려고 다가오기 전엔 누구도 맥베스를 멸망시키지 못하리라. 가마솥으로 사라진다. 맥베스 그런 일은 가당치 않지. 누가 숲을 징발하여 나무에게 땅속 깊이 박혀있는 뿌리를 뽑고 나오라고 명할 수 있겠는가? 더없이 기쁜 예언이로구나. 버남의 숲이 활개치기 전엔 아무도 반역의 고개를 들지 못하리라. 왕제의 높이에 앉은 나 맥베스는 천수를 누리고 오래도록 살 것이다. 하지만 또 하나 알고 싶은 것이 있으니 벤쿠어의 자손이 언제 왕권을 잡느냐. 마녀일동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시오. 맥베스 꼭 알고 말 테다. 내 부탁을 거절하면 영원히 저주를 받으리라. 제발 알려다오. 가마솥이 땅속으로 가라앉으면서 오보의 소리가 들린다. 맥베스 가마솥이 왜 가라앉는 것이냐. 그 소리는 또 무엇이고 인고. 마녀일 나타나라. 새 마녀가 보여주고 괴롭게 하라. 그림자처럼 나타나 사라져라. 8명의 왕이 차례대로 동굴을 내려 가로질러 지나간다. 마지막 왕이 손에 거울을 들고 행렬하자 마지막으로 벤쿠어의 망령이 뒤따른다. 맥베스 선두에 선 왕을 보고
뱅코의 망령과 흡사하구나. 썩 꺼져라. 왕관을 쓴 내 모습을 보니 눈에서 불이 나는구나. 두 번째 왕을 보고 금관을 쓰고 오는 자의 머리털도 처음 놈과 아주 흡사하구나. 세 번째 놈도 똑같고 에이 몹쓸 마녀들아 왜 이런 걸 보여주느냐. 눈깔이 튀어나온 네 번째. 아니 도대체 어디까지 계속되는 거? 마지막 심판 때까지냐? 또 한 놈 오는구나. 일곱 번째 이제 지겨워 보기 싫구나. 여덟째가 손에 거울을 들고 나타나 더 많은 왕을 계속 비추는구나. 몇몇은 두 겹의 옷구슬과 삼중으로 된 왕호를 들고 있구나. 오 두렵다. 예언은 모두 사실이다. 머리에 피가 범벅인 뱅코가 약 올리고 있지 않느냐. 말해봐라. 환영들이 사라진다. 말해보거라. 지금 내가 본 것대로 본 것이냐? 만일 그렇다고 모두가 사실이라고. 그런데 왜 얼이 빠져 있어일까? 자, 노래와 춤으로 이분의 원기를 북돋우자. 내가 공기에 주문을 걸어 음악이 들리게 할 테니 너희는 춤을 추거라. 위대하신 왕께서 융숭한 대답에 감사하게 될 만큼 음악 소리에 맞춰 마녀들이 춤을 추고 사라진다. 마녀들의 예언을 들으면 아마도 누구나 방심하여 행동을 취할 수 있으리라. 하지만 물불을 가리지 않은 장군의 습성상 자신이 왕이 되는 꿈을 꾸어온 탓에 운명이 시녀가 되지 않았을까 반문해 본다. 두 번째 예언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에게는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맥더프만이 제왕절개 통해서 태어난 유일한 사람이기에 마녀들은 첫 번째 예언으로 맥더프를 조심하라고 했다. 이 예언을 들은 맥베스는 맥더프의 성을 찾아가서 맥더프의 첫 자식을 죽인다. 이는 기름에 불 붙이기와 같았다. 맥더프의 복수심이 더욱 치열해져서 맥베스와의 싸움이 강렬해진 계기가 되었다. 맥베스가 제왕절개로 태어난 맥더프를 조심하였더라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즉 첫 번째 예언인 맥더프를 조심하라는 것을 맥베스는 간과하고 넘어간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즐겨 듣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자신이 싫은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맥베스는 잉글랜드 군대를 이기는 방법을 찾는다. 물론 마녀들이 이야기한 대로 버남 숲이 움직이기 전에는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집중한다. 숲이 이동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단순하게 판단한 듯하다.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버남 숲에 있는 나무가 중에 가지가 많은 나뭇가지를 하나씩 골라서 머리 위에 꽂고 전체 군대가 이동하면 버남숲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때 버남숲을 보면 원래 숲과 이동하는 숲으로 나뉘어서 특히 멀리서 보면 그 이동이 심상치 않을 것이다. 이에 시종이 놀라 보고한다. 시워드, 우리 앞에 있는 저 숲은 무엇이오? 멘티스, 버남숲이라고 합니다. 병사들이 각각 나뭇가지 하나씩 잘라서 머리에 꽂고 행진하게 하시오. 이 일은 우리의 군세를 숨기고자 함이며 적의 척후를 속여 잘못된 보고를 듣게 하며 잘하게나이다. 운명이라고 정해진 과정을 만드는 자의 체온 맥베스의 비참함을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맥베스 역시 충성되고 용맹한 본래의 성품을 순식간에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는 왕이라는 권력 앞에 자신이 살아야 할 기본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결론을 맺자면 아무리 타고난 운명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평범한 삶과 사심없는 삶을 추구한다면 인간의 삶을 영화롭게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맥베스를 통해 알 수 있다. 자, 여기까지 끝을 냈습니다. 총 2부로 해서 햄릿 해설을 마쳤습니다. 맥베스 해설을 마쳤습니다. 본 내용은 교보문고의 전자북으로 맥베스 또 양태철 이름을 쓰시면 찾아볼 수 있으시고요. 특히 영어에 관심 있는 분은 영한본 혹은 한영본 또 한글본도 있습니다.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